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하락장에서 대처하는 자세는 달라야 합니다. 티켓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락장과 상승장은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무조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라,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지만요.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제 생각은 이러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나한테는 이게 맞고 나한테는 이런 방법이 맞는지를 여러 가지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러하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를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입니다. 2,158원, 경유도 2,064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것 같죠? 많이 오는 것 같죠? 그래서 한국에 지금 전체적으로 유가도 한국의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식도 약간씩 내려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향들이 조금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달러 원 환율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도 하겠습니다. 뭐가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어때요?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위기가 잠깐 오면은 그냥 살짝 튀었다 마는데 이렇게 계속 위기가 쌓이다 보면은 어때요?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신흥국들에 있는 돈들이 다 달러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로 모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가 올라갈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경기 침체가고 유가가 오르고 뭐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계속 와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달러가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러면 한국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마다는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 주식을 하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는데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CNN 공포 탐욕 지수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공포 탐욕 지수에서 항상 이것만 많이 봤죠, 이것만. 그래서 14위니까 엄청난 공포다. 뭐 이렇게 보긴 했는데요. 이제 7가지 공포 탐욕 지수 지표를 가지고 이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정크 본드 수요. 그래서 이 정크 본드라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채권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저품질의 정크 본드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한 투자 등급 회사채보다 추가 수익률 1.80%포인트를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번역기로 이렇게 돌리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거 보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좋지 못하다. 시장 변동성 좋지 못하다. 주가 강도 좋지 못하다. 주가 폭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포에 왔으니까 이때 타서 올라가면 지금 최저점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지금은 이걸 보면서 내가 무조건 사자의 심장으로 지금 들어가야 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더 떨어질 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지금 최저점에 왔으니까 지금 사야 돼라고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따뜻해지고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더 바닥을 좀 준비하면 우리가 바닥에 왔을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포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풋앤콜 옵션, 이것도 마찬가지고 안전 피난 수요, 시장 모멘텀 모두가 지금 좋지 못한 상태로 나와 있고 지금 22야. 아까 14였죠? 그래서 이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올 때 물론 나중에 반등을 하겠지만 여기가 언제까지 더 떨어질지 아니면 어디까지 더 떨어져서 장기간으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나는 무조건 사자의 심장이니까 지금 덤빌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QQ 차트를 보실게요. TQQ가 예전 코로나 때 월봉 보시면 한 칸, 두 칸 정도 떨어지고 반등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그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61.8% 여기를 만약에 붕괴를 한다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9불 91전 그러니까 40불에서 39불을 만약에 통과를 한다. 여기서 통과를 한다 하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제가 40불부터 조금 이렇게 하시면 좋고 좀 더 보수적이신 분들은 30불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00% 맞다는 아닙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이 100% 맞다는 아니지만 여기를 보통 뚫고 넘어가는 순간 더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조심하게 바라보자. 이런 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100% 맞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는 해놓고 여기까지구나 이런 선들을 조금 그어놓고 생각하신다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처하기 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적립을 하시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여기서 사도 수익, 여기서 사도 수익, 여기서 사도 수익 무조건 수익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떨어질 때는 어때요? 여기서 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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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그어놓고요. 여기하고는 다른 세계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A의 전략이 먹혔다면 여기는 A의 전략이 먹히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A 전략과 여기는 다른 B의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조건 사세요 하시는 분의 설명도 맞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샀으면 지금까지 계속 샀으면 뭐 마이너스는 안 되더라도 뭐 약간의 플러스나 뭐 이 정도 평단가가 이루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게 꼭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승장의 투자법하고 하락장의 투자법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매일 매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하락장에도 매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할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의 판단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환율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환율도 100% 올라간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환전을 한꺼번에 지금 다 하는 게 아니라 환전할 일이 있으면 조금씩 환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환전도 분할 매수하듯이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달러를 팔아서 원으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내가 돈이 급해서 당장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지 않으시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저를 믿고 투자하시는 것 저는 믿음이 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말을 믿고 맹신적으로 한다는 거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도 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셔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계좌를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얘기를 했는데 2번 계좌 어떻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1번 계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계좌가 있죠? 거기서 하나의 계좌를 더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 계좌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상담사랑 통화를 하시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만드는 것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1번 계좌를 만들 때는 수수료나 우대율이 상당히 좋은데 2번 계좌를 만들 때는 안 좋을 확률이 많습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안 좋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게 안 좋다 그러면 2번 증권사 다른 증권사를 알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나 좀 귀찮은데요?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보는 것보다 증권사가 다르면 좋은 게 뭐예요? 얘는 안 보니까 장기 투자해놓은 거 안 보니까 2번만 계속 보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아주 조금만 날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술번님 뭘 써야 돼요? 어떤 증권사 써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홍보한다 해서 거기서 뭘 저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 증권 상담사 혹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찾아보면 이번 달은 어디 증권사가 좋습니다. 어디 증권사가 좋습니다. 우대율은 뭐가 좋고 어디가 좋고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알아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1번 계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좌 만드셔가지고 1번은 지금까지 투자하셨다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고요. 얘는 지금부터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하셔서 비중 조절하셔서 우리 피라미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40일부터 하신다면은 한 주부터 20주까지 하시고 30불부터 하신다면은 한 주에서 20불, 20주까지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불타기 할 시점이다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는 이 가격대도 너무 좋아 하시면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셔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면 사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떨어질 걸 대비하는 게 저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 1번 의견, 2번 의견, 3번 의견 그리고 내 의견 해가지고 조합을 하셔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냥 저는 이 하나의 의견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대처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